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감히 촬영조차 못한다. 중국 드라마가 참교육과 김부장이라는 K드라마 이중파도에 완전히 패배한 이유란 내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중국이 가장 부러워하면서 절대 표절할 수 없는 K드라마의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드라마 김부장과 참교육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중국 대표 포털 소우닷컴에서 김부장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기사들이 끝없이 나열됩니다. 이 중국 기사 중 나열된 기사들을 분석한 중국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니 재미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교육 열풍을 타고 2026년 개봉한 신작 한국 드라마 김부장은 첫 방송과 함께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이승영이 연출했으며 소지섭은 최대훈, 윤경호, 주상욱, 손나원 등 유명 배우들과 함께 출연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도 전국적으로 21.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간 한국 드라마 시청률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에서도 빠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48세가 된 소지섭은 전설적인 요원으로 변신해 정체를 숨기고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세계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강인한 카리스마를 뽐냅니다. 한국 사회현실주의 세계의 부상은 중국 문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참교육과 김부장은 주요 방송사와 글로벌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에서 단연간 시청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인기 현상은 중국 언론사와 문화위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및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에서는 이 메가 히트작들은 국내 중국 드라마와 비교하는 광범위한 사후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평론가들은 한류를 일시적인 흐름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두 작품을 거울로 삼아 자국 시장을 막는 엄격한 창작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GM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참교육은 진정한 교육교사 권한의 침식, 제도적 학교폭력, 부모 불만의 무기화, 법적 맹점이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균열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중국 비평가들은 청소년 비행과 독성 부모 압력이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논점이지만 현지 드라마는 이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중국 작가들은 사회적 결함을 의무적인 도덕적 낙관주의의 렌즈를 통해 걸러내야 합니다. 한국은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고통을 뚫고 세계적인 걸작을 창조한다고 중국 평론가들은 소우닷컴 사설에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드라마는 피상적인 부차적 줄거리나 인위적인 해피엔딩 뒤에 숨을 수밖에 없고 현실을 직시할 구조적 용기가 부족합니다. 기술적 시각적으로 볼 때 액션 시퀀스는 K드라마 김부장 특히 4화에서 강조된 혹독한 아날로그 창고 근접 정도 장면들은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현대 액션 연속극과 판타지 서사시는 중국 내 평론가들로부터 CGI 피로감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 스튜디오들이 아이돌에서 배우로 변신한 배우들의 신체 훈련 부족을 감추기 위해 과도한 그린스크린, 반복되는 슬로우 모션 편집, 무중력 카메라 워크에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부장은 뼈가 부러질 듯한 생생한 실용 스턴트와 유용한 롱테이크 안무로 감탄하게 만듭니다. 중국 비평가들은 이를 디지털 지름길에 대한 신체적 규율의 큰 승리로 평가하며 한국이 황금기 홍콩 액션 영화의 거칠고 긴장감 넘치는 미학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현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타격을 부추기는 전략적 기업 인프라도 분석했습니다. 참교육과 김부장 둘 다 상호 연결된 기존 디지털 만화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소우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이 훨씬 우월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대규모 온라인 웹소설을 구매하는 데 수억 위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 TV 작품들은 역사적 궁정 로맨스나 예측 가능한 기업 상속자 멜로드라마 같은 동일한 클리셰를 반복한다며 중국 언론은 한국 제작사들이 복잡한 웹툰을 자연스럽게 교차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거친 한국 영웅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반면 중국 투자자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투자를 선택한다고 한탄합니다. 덧붙여 김부장 이 작품은 초폭력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정의와 체계적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자극한다고 말하며 존윅의 원초적 분노를 김부장에서는 참교육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장르 중에 해외에서도 엄지척을 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좀비 장르입니다.
영화에서는 부산행, 창궐, 반도 등과 드라마에서는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해피니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모든 드라마를 대놓고 표절하며 드라마를 생산했지만 유일하게 손을 대지 못하는 장르가 바로 좀비 장르였습니다. 중국에서 부산행을 표절해서 뭔가를 흉내내려고 만든 영화가 광서열차였는데 표절에 대한 욕먹을 것에 눈치를 봤는지 좀비 대신에 좀비질을 등장시켜 전 세계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다른 장르는 다 흉내를 내도 이 드라마만큼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좀비 사극 킹덤입니다. 킹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 중국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몰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 보면서도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평가 사이트에 엄청난 댓글이 쌓였고 지금까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 시즌2를 몰래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 킹덤 시즌1을 안 본 상태로 시즌2를 봐도 괜찮을까? 먼저 시즌1을 보는 걸 추천할게. 설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보는 걸 추천한다. 진짜 돈을 쓰고 싶어. 이런 명작을 불법 다운로드로 보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에휴, 한국 드라마 TV에서만 고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게 아쉽네. 유코에서도 볼 수 있어. 킹덤은 진짜 엄청나게 재밌다. 아직 안 본 사람들은 빨리 와서 보도록 해. 스토리는 시즌2를 끝으로 완결나는 것 아닌가? 아니야, 작가는 시즌10까지 만들고 싶다 했어.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보면 되지. 조금 감동적이야. 정말 남자 주인공이 충격적이야. 조금 찔리지만 무료로 봐야지. 주지은 완전 멋있어. 신과 함께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 한복이 이렇게 멋있는지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한국 드라마 TV는 돈 내야 하잖아. 내 생각에 시즌2는 시즌1보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돼. 왜냐하면 난 시즌3를 위한 복선이라고 생각하거든. 제목만 봐도 엄청 무섭네.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간이 콩할 만한 사람도 볼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무섭고 완전 재밌어. 이 드라마 특수효과 장난 아니네. 오늘 다 봤다. 괜찮았어. 시즌3를 기다려보자. 3화를 보고 나서 펑펑 울었다. 시즌3가 엄청나게 기대된다. 시즌2는 엄청났다. 방금 다 봤는데 시즌3가 기다려지네. 나는 저 좀비에게 쫓겨보고 싶군. 킹덤은 엄청 재밌어. 아쉬운 건 매 시즌마다 6화밖에 없다는 것. 얘들아, 이 드라마 볼 때 제발 음식 먹지 마라. 이 드라마 재밌나? 좀비 드라마야? 재밌어. 좀비 사극이야. 1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드라마 시즌3가 나올까? 또 한국 드라마에 빠지겠군. 이거 호러 드라마 아닌가? 조금 무섭네. 드디어 나왔다. 사랑한다. 진짜 완전 쩔어. 저게 좀비를 작살내는 드라마인 거지?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나오다니.
완전 절묘하네. 갑자기 나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지. 그리고 결국엔 밤새서 다 봤다. 중국은 절대 이런 드라마는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좀비 엑스트라까지 연기를 잘해. 한국은 절대 만들지 못하지. 할리우드보다 좀비 연기는 앞서 있어. 일본 좀비 영화도 한국 좀비 배우를 쓸 정도로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지. 중국은 좀비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우도 한국 배우의 발끝도 못 미치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 세계가 아마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K드라마는 바로 킹덤3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킹덤을 제작한 제작사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가 처음 킹덤을 제작할 당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부담했기에 부담없이 제작했지만 A스토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판권 및 모든 2차 저작물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A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넷플릭스 제작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며 성공을 거둔 경험 때문에 이젠 킹덤3를 넷플릭스에서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것은 힘들어진 듯 합니다. 어쨌든 한국형 새로운 좀비 사극을 개척한 킹덤은 우리 드라마 역사상 새로운 장르를 만든 명작입니다. 중국의 댓글을 보면 좀비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비 역할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킹덤 드라마를 흉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배우의 역량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는 모두 베끼기를 하지만 이 장르를 손도 못 대는 이유일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